안녕하세요. 매디미닛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비만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뭐부터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미국 내과학회 ACP가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비만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이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했습니다. 그 뒤를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체, 리라그루타이드, 날트렉선 부프로피온 복합체가 이었습니다. 또 BMI가 27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이드가 우선 권고됐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GLP-1 계열 약물들이 기존 약물들을 제치고 사실상 비만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즉, 비만 치료의 기본은 여전히 식습관과 운동이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물 치료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다만 해당 약물들을 얼마 동안 쓸지, 끊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장기 사용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권고가 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하면 아이의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까요?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임신 중 벤조디아제핀이나 Z계열 수면제에 노출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했고 형제 자매 비교 분석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는 약물에 노출된 아이들에서 정신질환 위험이 다소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끼리 비교해 이를 보정하자 이러한 연관성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임신 후반기에 약물을 사용했거나 임신 전반과 후반에 걸쳐 사용한 경우 또는 Z계열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위험 증가 신호가 관찰되어 안전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임신 중 해당 약물 노출 자체가 아이의 정신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위험 증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임신 중 약물 사용은 여전히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환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분석입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나 증상 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 증상을 줄이는 데는 분명한 효과를 보였지만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같은 사회적 기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았고 병가 사용이나 의료비 같은 실제 생활 지표에서도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 치료였습니다. 참가자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치료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업무 생산성과 사회 적응 능력이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스마트폰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 증상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찰된 치료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이 제한적이겠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게는 운동 치료만큼이나 심리 치료도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번 연구는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서 물리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입니다. 먼저 8주 동안 물리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했고 반응이 부족한 환자들은 다시 다른 치료나 마음챙김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주 시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증 감소에서는 두 치료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에서는 모든 치료들 사이에 장기적인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서 물리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며 치료 효과 자체는 두 치료 모두 비슷하게 낮았다는 점에서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미닛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연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